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조선인과 고려인들은 고려 이전의 역사를 잘 몰랐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려 이전을 나타내는 삼국사와 동이전으로 고려 이전을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선인들은 그러니까 1392년 이후에 조선인들은 역사를 제대로 알았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전해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고려인들은 어떨까요? 삼국사가 편찬되기 이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김부식의 삼국사를 편찬해가지고 임금의 진상을 하면서 정작 우리나라의 사정에 대해서는 그 전말을 알지 못하니 이는 심히 개탄할 일이라 생각하시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화 역사는 알아요. 근데 우리 역사는 잘 몰랐다. 이것이 이제 소선영과 서해의 담판에서도 역사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역사를 알았다면 더 큰 소리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거란이 고구려 땅을 다 차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리는 신라 땅을 차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서해는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해서 고리라고 국호를 했다, 이것만 표현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역사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서희가 알았더라면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보다 더 충격적인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고구리를 계승한 우리나라니까 고구려 간이었던 거라 선비, 이건 고리에 복수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 소리 꽉 칠 수 있다는 얘기. 그런데 역사를 몰랐다. 그래서 그런 말을 표현을 못했다. 왜냐면요, 고리 백제가 남으로 오를 평정하고 북으로 유연제를 평정했다는 것은, 이걸 알았다라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유엔제는 5월을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통치했다 그러면 지금도 이게 정말인가 하고 연구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련이 이걸 감췄어요. 그런 이후에 이게 삼국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국통감부터는 흥왕 봉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누구나 볼 수 있었다는, 역사를 하는 사람이면. 근데 조선 시절에 유엔제는 5월에 고구려 백제가 통치했다는 이걸 연구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성우 이익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왜 이 기록을 남겼는지 참 아리송하다, 말하자면. 그러면서 가소, 웃긴다라는 표현을 남긴 것이 유일합니다. 그게 왜 그랬냐? 이련이 낙랑국이라는 항목을 두고 한나라 낙랑군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낙랑국 역사도 아니고 낙랑군 역사도 아닌 그런 역사를 만들어 버렸어요. 거기다가 이제 낙랑국을 낙랑군으로 덮으면서 동이전으로 덮어버리니까 동이전이 마치 황해의 동쪽 역사 기록으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련은 왜 그랬냐? 이련은 소동파의 지장도를 보고 황해 동쪽에 동이전을 덮어버린 겁니다. 근데 동이전은요, 황해 동쪽 기록이 아닙니다. 바로
상대사 시중장이 얘기하는 5월과 유엔진호 기록입니다. 그걸 입증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얘기입니다. 지금요, 삼국지 후한서 이 동의배열표가 있습니다. 그 배열표를 보면 고구려의 지명이 나와 있고, 한의 지명이 있고, 외의 지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삼국지 후한서 남북 동의배열도입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49년 전쟁 지명 북평의양 삼국 태원을 넣고, 그리고 예의 지명으로 창해를 넣고, 또 삼한의 지명으로 기준이 들어간 입해한 해를 넣고, 이게 해가 해줍니다. 이 바다가 아니에요. 입해를 하니까 바다로 들어간 거. 입해 바다로 들어가면 빠져 죽죠. 해주를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그 한 밑에 외가 있다는데 외의 지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열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위치가 어딘가 하고 살펴봤습니다. 이 지금 우적도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송나라 때 만든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가지고 진화 지도에 대입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중화민국 지도집에 이 우적도에 있는 지명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 있어서 지금 지금 여기에 보이는 부분은 바로 상대사 시중장에 나타내는 5월과 유엔진호가 있는 그 지역의 지도를 복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많은 부분이 지명이 그냥 당나라 때까지 지명이 살아있다. 근데 요 지도상에서 우리가 이제 우적도에서 눈여겨볼 건 우리는 이제 다미가 남월이라고 한서 7권에 써 있습니다. 그러면 남월이 여기에 지금 지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회계가 있고, 그리고 주해가 해남도입니다. 이주는요, 보니까 이게 대만에 있더라고요. 그럼 제일 남쪽에 있는 외인들의 지명이 양자강 이남에 있습니다. 이걸요, 양자강 이남에 외가 있다? 근데 이 외가 우리하고 전혀 다른가 했더니 다른 게 아니에요. 마한 50국 중에 군호국과 비미국이 있습니다. 군호국과 비미국이 외인이 됐다는 것이 삼국지 외인전입니다. 그 나라가 아니잖아요. 바로 삼한인을 나타내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 뒤에 외라고 해서 외국으로 그냥 봤기 때문인데, 이 외인이 있다는 담이, 주해, 회계, 이주, 이 지역이 진번군 동쪽에 있습니다. 그 진번이 어디냐? 지금 남어로서 보기에 진파라고 여기 지금 화살표 있는데 진파라고 있잖아요. 요 진파가 진번이 번반파 세 가지 발음이 나오고, 진은 진 발음이 나오고, 그래서 이 진파가 진번이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한서 7권에 파담이 진번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위치를 찾으니까 바로 남월 이 지역에 진파가 있어서 이게 진번군이다. 그럼 진번군의 동쪽은 다 동이잖아요. 네? 조선인이에요. 진번의 동쪽에는 다 조선인이에요. 그 조선인이 삼한인이 됐잖아요. 기준 때는. 그러니까 군옥과 비미국이 바로 외인이 됐다. 바로 조선인이고 삼한인이다. 그래서 동의전에 그러니까 고구려의 예한과 함께 외가 같이 기록될 수 있었다. 바로 동의이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현재 지도를 가지고 살펴보니까 이렇게 해남도에 이제 주해가 있다면 나물이 이 전주 남쪽에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주가 이제 이게 대만이 이주했다. 그리고 이게 양자강 이남에 위해가 있다는 분명. 그리고 기준이 이 배에 따라 그러니까 자꾸 바다에 빠졌다고 생각하는데 바다에 빠진 것이 이 해주로 들어가서 옛날에 기자가 살던 이 지역에서 통치를 하게 됐다. 이 지역의 강 이름이 회수입니다. 그래서 삼국지에 뭐라고 했냐? 준에서 열십을 빼버리고 만든 것이 회다. 그럼 이게 이 강 이름이 기준 때문에 나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요 서화, 여기 서화입니다. 서화가 주나라와 조선 경계의 조선 땅인데 원래 기자의 이름은 서여입니다. 서여인데 기 땅에 살아서 기자라고 하는데 자가 공우백자는 자작 얘기예요. 자작 벼슬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기자가 살던 땅은 조선 땅이다. 그럼 우리가 그까지 조선으로 연구돼야 하는데 지금 이 서와 남쪽의 항성이 당나라와 신라의 교역하는 그 지점의 신라 땅입니다. 그러니까 기자 때부터 신라 때까지 이게 경계였다는 얘기죠. 그러면 삼국지에서 부평의양 상국태원 이제 후한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제 부평은 여기에 지금 나오는 요 부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북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상곡은 지금 탕록을 얘기하는 겁니다. 탕록. 그리고 탕록을 여기 고자 있는 여기 탕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원은 지금 현재 산수성에 태원이 있죠. 그리고 의양은 지금 북경 미룬 밑에 그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옥저는 부평의양 상국 태원 동쪽에 있으니까 옥저를 어떻게 찾냐? 옥저 항목이면 동옥저 항목이면 해주가 옥저 땅이라고 됐습니다. 해주가 어디냐? 바로 여기가 해주입니다. 여기가 이 해주는요 고구려 장성의 남쪽 지명입니다. 북쪽 부여성에서 남쪽 해까지 쌓았다. 그러면 이 해주 동쪽에 장성이 있습니다. 그 장성 넘어가 신라 땅이다. 그걸 요사가 입증하고 만주 원료구가 입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615년에 고구려와 신라의 경계에 쌓았던 장성의 끝이 바로 이 해주 동쪽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해주 동쪽에는 바로 뭐냐? 낙랑국이 있었다. 아까 이제 지난 시간에 신라 지역이라고 했던 만선 지역이 신라 땅이었고 고려 땅이었다. 이 장성은 바로 고구려가 서쪽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는 지금까지 고구려 백제가 황해동 쪽에서 망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구당서 삼국사 어디에도 백제가 황해동 쪽에서 망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유엔전호 5월 지역에는요 남제에서 건 58의 백제 지명이 광양, 안국, 낙랑, 대방, 청하, 송양, 광릉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바레만을 감싸고 있어요. 근데 그 바레만을 감싼 남제서 백제 지명 남쪽으로 뭐냐? 동명과 덕안이 있습니다. 이 동명과 덕안이 뭐예요?
당나라가 백제를 패망시키고 백제 땅에 둔 5도덕본 중에 2개의 도덕본 지명입니다. 그럼 동명과 덕안이 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신라가 있었다. 그게 바로 상대사 시중에 얘기하는 오월과 제노 그 지역에 동명과 덕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를 잘못 배웠다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고려인도 조선인도 지금 대한인도 역사를 삼국지와 후한세 아니면 삼국사에 의한 역사를 배우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상세사 시중장 때문에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더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이 삼국지 후한서를 가지고 우적도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뿐만이 아니라 역사를 지금 고려시나 조선시대도 몰랐다. 그걸 말씀드리면서 옥조덩치는 낙랑국인데 이 낙랑국 자리에 마리간이 22대가 있었고 503년에 독립한 신라가 400년간 유지했다. 그리고 이 기준이 들어간 해에 이 삼안 지역에 백제와 신라가 그리고 위에가 그 남쪽에 있고 그 북쪽에 위에가 이건데 이 예가요. 얘를 우리는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백제 국호를 따질 때 우리가 이제 백제가 하는데 사실은 맥제라고 해야 맞거든요. 얘를 우리가 맥이라고 하거든요. 뭐 구리도 맥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옛 땅의 창해군 지역에 있는 이 지역과 제나라 땅에 있는 지역을 다스리는 것이 백제. 그렇다면 백제는 맥제라고 불러줘야 합당하리라고 봅니다만은 하여튼 그건 좌우에 또 말씀드리고 오늘은 고려인이나 조선인 그리고 대한인의 역사를 잘 모른다. 왜? 상대사 시중장을 갔기 때문에 유엔전은 5월의 역사를 지워버렸어요. 숨겨버렸어요. 그 연구를 안 했어요. 그리고 조선팔도만 우리 역사 강의에 대해서 삼국사와 동의전을 그냥 조선팔도에 맞추려고만 했는 그런 우리가 잘못 본 역사 의식에 의해서 우리가 역사를 잘 몰라왔다. 이게 말씀을 드리면서 삼국지 후한서에 나오는 동의전은 황해 동쪽을 기록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